네, 수원 3-1-1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 삼각함수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은 새롭게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삼각함수보다는 수열이 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새로운 단원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그 전에 수열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열은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걸 수의 나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혹은 1, 100, 마이너스 3, 17, 19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해 놓은 것도 수열입니다.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얼핏 볼 때에 이 둘은 차이가 있죠. 얘는 규칙성이 있죠. 뭔가 규칙성이 있죠. 1, 3, 5, 7, 9. 얘는 1로 갔다가 100으로 갔다가 막 규칙성이 없어요. 그죠? 규칙성이 있어도 수열, 없어도 수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규칙성이 있는 걸 공부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해야 할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을 파악해서 어떠한 예측도 가능하니까 이 뒤에 뭐가 올지 아니면 어떤 숫자가 몇 번째에 올지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수열이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수열 같은 거 우리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공부할래 할 수가 없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숫자들을 우리가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제1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항은 제2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제3항이 되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제1항, 2항이라고 한글로 쓰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 첫 번째 항을 그냥 A1번 이렇게 씁니다. 1을 좀 작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을 A2, 그러니까 A1 그러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뭐 꼭 A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열의 종류에 따라 나는 이 수열을 B 시리즈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면 B1, B2, B3 이렇게 쓰면 되겠죠.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쓴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수열, 그러니까 이 규칙성 있게 나열된 수의 배열 말이죠. 이런 애들의 생김새를 좀 알고 싶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있죠? 이랬을 때 생김새를 알고 싶으면은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이 수열은 주로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n번째 항을 이 수열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해서 수열의 항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항의 모습이다. 일반항. 그러니까 이제 n번째 항이 바로 수열의 일반항이다. 수의 나열이 수열이다. 우린 그 중에 규칙성이 있는 것만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을 A1번, 두 번째 항을 A2번, A3번 이렇게 1항, 2항 같은 것들을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이렇게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죠. 바로 n번째 항을 얘기해 본 겁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등차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등차 수열. 자, 등,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차이가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수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파악해야 할 그런 규칙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규칙의 종류가. 그랬을 때 이렇게 한 끼리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뭔 소리냐면 자, A1 첫 번째 수가 있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 중에서 이 둘 사이의 차, 근데 차라고는 하지만 차이면은 그냥 둘 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로 갈 때 더해진 수가 여기서도 똑같이 더해지게 됐다 이겁니다. 똑같이 더해지고 이렇게 똑같은 수가 더해지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더해지는 그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요. 공통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문자로 이렇게 알파벳 D를 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영어로 difference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래서 초항을 기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계속 D라는 숫자가 더해지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그런 규칙의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등차 같다, 차이가 같다. 근데 똑같은 수가 이제 더해진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다 썼던 1, 3, 5, 7, 9 같은 것들도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갈 때 몇이 더해졌습니까? 네, 2가 더해졌죠. 갈 때는요. 또 2가 더해졌고요. 또 2가 더해졌고 2가 더해졌으니까.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100, 97, 94, 91, 88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이제 더해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더해진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더해진 거죠. 그럼 얘는요, 그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뒤에 오는 항들이 어떤 항이 오는지를 직접 일일이 쓰지 않고도 막 찍어서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숫자 1이 분명히 등장할 거거든요. 그 1이 과연 몇 번째에 나오는 숫자인지 같은 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런 걸 알려면 이런 항들의 일반적인 생김새를 알아야 하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일반항. 우린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왼쪽을 좀 지우고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본 거죠. 이렇게 이걸 굳이 보자면 이제 1번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항. 자, 일반항. 뭐 별거 없습니다. 바로 일반항.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 n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초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나갑니다. 두 번째 항은요. 이게 이제 계속 등차 수열이니까 갈 때마다 D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D가 더해지고 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초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습니까? 한 번 더했죠.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두 번 더했네요. 초항에다 공차를 두 번 더했네요. 괜찮으세요? 네 번째 항은요. 초항에다 공차를 세 번 더했군요. 여기다 공차를 세 번 더. 그럼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공차를 더했으니까 n번째 항은 초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네 번째는 세 번 더했으면 세 번째는 두 번 더했고 n번째는 n-1번의 공차를 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에다가 n-1번의 공차를 더한 것이다. n번째 항은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 n은 숫자를,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숫자니까 1 이상의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겠죠? n은 자연수.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4, 7, 10, 13, 점점점 이렇게 갈 때 말이죠. 이렇게 갈 때. 초항.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A1이라고 썼지만 초항을 첫 번째 항을 그냥 A라고 쓸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저기서 볼게요. 초항은 뭐예요? 초항은 1이군요. 자, 계속 갈 때마다 몇씩 더해주고 있습니까? 3씩 더해주고 있죠. 그럼 공차는 얼마예요? 공차는 3이죠.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는가? n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n-1번의 공차를 더한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요, 3n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군요. 이게 뭔 소리인가? 두 번째 항이 뭐예요? 4죠. n에다 2 넣어봐요. 6 빼기 2, 4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이 13이네요. n에다 5 넣어봐요. 15 빼기 2, 10 나오죠. 이렇게 쭉 갈 때 100번째 항이 궁금해요? 그럼 이 n자리에다가 100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300 빼기 2, 298이 100번째 항이다라는 걸 직접 쓰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항을 구해놔야 우리가 이런 수의 나열, 수열을 분석하기에 엄청 편하겠죠. 자, 이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자, 이런 일반항이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그 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걸 하면, 그걸 구해놓으면 수열의 분석이 쉽다 이건데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 A1, 제가 A라고도 써볼게요. A라고 써볼게요. 초항은 결국에 숫자예요. D는요? D도 결국에 숫자죠. 여기에서 문자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요 n밖에 없어요. 몇 번째냐라고 할 때 그 순서를 얘기하는 n만 남아있죠.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초항 더하기 n-1의 n-1번의 공비가 더해진 거죠. 그 얘는요, dn 그리고 마이너스 d 더하기 a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뭉뚱그려서 이 d나 마이너스 d 더하기 a 같은 것도 숫자가 되겠죠.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대문자 a, b라고 써버리면 결국에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게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얘기는 뭐가 있는가? 그때 그 1차 항의 개수가 사실은 뭐예요? 공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2, 6, 10, 14, 1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었던 거예요. 등차 수열이 있었던 거예요. 초항은 얼마예요? 2죠. 공차는 계속 몇씩 더해지고 있어요? 4씩 더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일반항은요, 이렇게 볼 때 일반항은 초항 더하기 n-1번의 공차가 더해진 것이다. 그래서 4n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여기 1차식이 나왔네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1차항의 개수가 뭘 의미한다? 공차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이런 일도 가능하긴 해요. 여기 이 둘을 구해놓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AN은 말이야 1차식이야. n에 관한. 근데 그 1차항 개수는 4일 거야. 그러면 4n이 일단 있어. 뒤에 숫자가 하나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보면서 숫자를 내가 조정을 하면 일반항을 구하는 일이 가능하겠죠. 뭔 소리냐면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2죠. 그럼 n이 1일 때 이 항이 몇이 나와야 돼요?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뒤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되겠어요? n이 1이면 4. 다음에 뒤가 뭐가 와야 2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하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초항 더하기 n-1번의 공차가 더해진 것. 그리고 결국에 정리하면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 무엇이냐 얘기해 봤죠? 일정한 수가 더해져 나가면서 규칙성을 갖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다. n에 관한 1차식이다 얘기했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돼요. 그건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 B, C 이 순서로 이 세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예를 좀 기준으로 볼게요. C는요, B에다가 공차가 더해진 거죠. D. A는요, B에서 공차가 한번 빼진 거죠. 더해서 일로 갔으면 거꾸로 가려면 공차를 한번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A랑 C랑 한번 더해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 사라지고 2B가 되는군요.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가운데 있는 요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등차 수열의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 B가 둘 더한 것과 똑같다. 혹은 B가 둘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 할 때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면 좋은 게 있었는데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고 할 때, 결국 알아야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초항과 공차만 알면 되죠. 그렇죠? 알아야 할 게 두 개니까 우리는 이 일반항을 알기 위해서 몇 개의 힌트를 알면 될까요? 알아야 할 문자가 두 개니까 방정식이 두 개 필요하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두 개의 힌트만 나와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등차 중항의 성질, 가운데 있는 항이 그러니까 세 개의 연속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항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얘는 둘 더한 걸 2로 나눈 것이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단원의 내용을 연습해 보도록 하죠. 칠판 지웁니다. 자,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이제 적응이 되네요. 사람은 적응 엄청 잘하는 것 같아.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 더하기 n-1번의 공차. 결국엔 이건 이런 식으로 나오는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데 요게 그 공차와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A, B, C 순으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그렇다면 요 B는 A와 C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예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필수 예제 1번입니다. 225페이지에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제 4항이 마이너스 2다.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시오. 얘를요,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되겠죠. 네 번째 항이니까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을까요? n번째 항은 n-1번 더해지죠. 네 번째 항은 공차가 몇 번 더해집니까?
3번 더해지게 되겠죠. 괜찮으세요? 여기도 우리가 이렇게 A가 뭔지 알잖아요. 마이너스 11이잖아요. 넘어가면 더하기 11이 됐겠죠. 그러면 9는 3D. D는 뭐가 돼요? 3이죠. 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힌트를 주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했고, 우리는 사실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죠.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n-1번의 공차가 더해진 것이다 라고 구하는 일도 가능하겠죠. 자, 거기 두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제 5항이 마이너스 6이다. 첫째 항을 구해라. 사실 너무 저질들이네요. 자, 얘를 우리가 초항과 공차로 표현하면 되겠죠. 5항이니까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졌겠습니까? 네, 5번째 항이니까 4번 더해졌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더하기 12가 되니까 초항은 6이 되겠군요. 자, 그 아래 필수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5번째 항이 3번째 항의 4배다 라고 얘기했고요. 2번째 항과 4번째 항의 합이 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7번째 항을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복잡한 듯 보이긴 하지만 이 등차 수열의 항에 대해서 힌트를 2개 줬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다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식들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방정식이 1개, 2개 나오게 되는 거죠. 둘을 연립하면 초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풀 수 있어요. 일반항을 알면 7번째 항 같은 거 금방 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보면 얼른 이 A5나 A3 같은 게 아니라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얘는 초항에다가 공차가 4번 더해졌겠죠. 4 곱하기 초항에다가 공차가 2번 더해지게 됐겠군요. 자, 여기 4A가 있네요. 여기 A 넘어가서 빼면은 3A가 됐겠죠. 여기는 더하기 8D인데 말이죠. 여기 4D가 넘어가서 빼면은 더하기 4D는 빵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됐고요. 여기는 자, 초항에다가 공차가 1번 더해졌고요. 4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3번 더해졌겠군요. 그게 6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A 더하기 4D가 6이다.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뭐 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4D 사라지고요. 3A 빼기 2A니까 A는 0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됐겠군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8. 개짜증나네. 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더하기 18. 4D가 18이니까 D는 4분의 18, D는 2분의 9가 됐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이게 3단계였다 이거죠. 우리 H7을 구해야죠. H7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겁니까? 7번째 항이니까 6번 더해졌겠죠. 초항은요? 초항은 마이너스 6 더하기 6 곱하기 공차가 2분의 9였으니까요. 약분하면 27. 그러니까 21이 7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군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자, 제 31항이 85다. 31항이 85다. 그리고 45항이 45항이 127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경우 사실 제일 끝에 걸 물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 결국에 뭐 질문들을 보면 100번째 항이 뭐냐, 175가 몇 번째 항이냐 이런 거 묻고 있으니까 뭘 구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것들을 초항과 공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 자, 초항에다가 공차가 30번 더해졌겠군요. 그게 85다. 얘는요, 초항에다가 공차가 45항이니까 44번 더해지게 되겠군요. 그게 127입니다. 위에서 아래가 빼볼까요? 그럼 A가 사라지고 빼니까 마이너스 14D는 빼니까 아이고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42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럼 D는요? D는 3이죠.
D가 3이면 9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군요. 이렇게 초항과 공차를 구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하는 김에 일반항도 구해보죠, 뭐. 일반항은요. 자, 우리 이렇게 해도 되죠. 초항에다가 n-1번의 공차가 더해졌다 해도 되고요. 이렇게 푸시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1차식이 되겠죠. 그럼 자, 그때가 1차 함계수는 뭐라고요? 바로 공차란 말입니다. 3n 나온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나왔죠? 뒤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되는지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n이 1일 때 전체 값이 마이너스 5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1일 때 이게 3인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마이너스 8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항 나왔어요. 자, 이제 질문이 뭐였죠? 자, 두 번째. 100항을 구하쇼. 100 대입하면 되죠. 100 대입하면 300 빼기 8이니까 29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에 175는 몇 번째 항이냐? AN은 3n-8인데 이게 175가 나오려면 n이 몇이어야 되느냐? 이게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식인데 그러면 3n이요 넘어가면 183이 됐고요. n은요 61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얘는 61번째 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필수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만 더 필수 예제 4번까지만 하고 바로 영상을 이어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기 끊었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30분 만에 잘 안 끝나네요.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 97, 94, 91, 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일반항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럼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죠. 초항은 얼마예요? 초항은 100이군요. 공차는요, 갈 때마다 몇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해지고 있습니까? 3씩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3이 더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죠. AN. 그러면 초항 더하기 n-1번의 공차 해도 되고 또는 n에 관한 1차식이겠죠? 근데 여기 n의 그 1차 항계수가 공차니까 마이너스 3n 그리고 이제 초항이 100 나와야 되잖아요? n이 1일 때 100 나와야 돼. n이 1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100이 되려면 뒤에 더하기 103이 나오게 되겠죠. 계산하면 똑같아요. 마이너스 3n 있고요. 여기 더하기 3, 더하기 100, 더하기 103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적었으니까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만큼만. 이게 일반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n이 몇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이게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군요. 자, 넘어가면 3n. 여기는 103이고요. 그럼 n은요? 3으로 나누면 34점 샬라샬라요. 근데 n은 여러분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자연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로 따지면 n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네, n의 최소값은 35가 되겠죠. 35. 그러니까 3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질문이 등차 수열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얘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네요.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요. A는 마이너스 52, 공차는요, 갈 때마다 6씩 더해주고 있군요. 그럼 일반항 구해야죠.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렇게 풀으셔도 돼요.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요 아래처럼 요 아래 했던 것처럼 풀어볼게요.
공차가 6이니까 6n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n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58 해야 되겠군요. 이게 0보다 크게 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6n이 58보다 크다. n은요 9점 샬라샬라. 그러면 n의 최소값은 그쵸? 10이 되겠죠. 10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게 되겠죠. 뒤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